메일 하나 왔는데 이용 현황, 수집.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이거 잘못했네요. 이거 생각해볼 문제네요. 개인정보 블랙박스 오근택. 박영수입니다. 대표님, 네. 이용 제공 내역 통지 부분 살펴보면 네네. 예전에는 이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만 이용 제공 내역 통지의 의무자였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번에 이제 개정법에서는 이제 그 대상이 모든 개인정보 처리자로 확대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공공기관도 어쨌든 이 개인정보 처리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전에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만 됐었지만 공공기관 및 개인정보 처리자는 올해부터 다 그 대상에 해당하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럼 개인정보 처리자들도 이용 제공 내역 통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네. 오늘 변호사님께서 좀 자세한 설명 네.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정 후에 이용 제공 내역 통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개정 전 내용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네. 예전에 이제 이용 제공 내역 통지에 관한 이제 대상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였어요. 그 중에서도 정보통신 서비스 부분 전년도 매출액이 100억 원 이상인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그리고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 관리되고 있는 이용자 수가 일일 평균 100만 명 이상인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해당이 됐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통지해야 되는 정보로는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목적, 수집한 개인정보의 항목, 그리고 이제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제공 목적, 제공한 개인정보의 항목이 통지해야 되는 정보로 규정이 되어 있었고, 통지 시기는 연 1회 이상으로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개정 전 내용을 살펴봤고 이제 개정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개정된 사항은 이제 3가지 부분을 살펴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이용 제공 통지 의무자에 대한 부분이고요. 이제 통지 예외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제 통지 방법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시면 됩니다. 이제 대상에 대한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개정 전 내용에는 이제 매출액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매출액 부분이 삭제되고 2가지의 기준이 들어왔는데요. 첫 번째는 5만 명 이상의 정부 주체에 관하여 민감 정보 또는 고유식별 정보를 처리하는 자, 그리고 100만 명 이상의 정보 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가 그 대상에 해당됩니다. 네. 그 다음에는 개정 후 법에서는 개정 전 법과 달리 이제 통지 예외가 되는 정보 주체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통지에 대한 거부 의사를 표시한 정보 주체. 두 번째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업무 수행을 위해 그에 소속된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처리한 경우 해당 정보 주체. 세 번째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업무 수행을 위해 다른 공공기관, 법인, 단체의 임직원, 또는 개인의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를 처리한 경우 해당 정보 주체. 그 다음은 법률에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서 이용 제공한 개인정보의 정보 주체.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해서 이용 제공한 개인정보의 정보 주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5가지의 정보 주체에 관해서는 통지 예외가 된다는 점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통지 방법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려고 해요. 이제 개정정 법에는 서면 등이라고 해서 구체적 통지 방법에 대한 안내는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통지 방법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2가지가 들어오게 됐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서면, 전자우편, 전화, 문자 전송 등 정보 주체가 통지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두 번째는 재화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정보 주체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알림창을 통해 알리는 방법이 이제 새롭게 규정되게 되었습니다. 여기 알림창의 예시에 대한 부분도 이번 이제 개정 안내서에 좀 포함이 됐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 이제 이용 제공 내역 통지 관련해서 어떤 웹페이지에 들어가면 마이 페이지 이런 데 이제 이용 제공 내역 통지 카테고리가 있는 경우로 볼 수 있잖아요. 네네. 이런 경우도 여기 이제 해당된다고 보실 수 있고 홈페이지에 들어갔을 때 이제 알림창을 팝업으로 띄워서 이런 이용 제공 내역 통지를 보시려면 어디로 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안내를 하는 방법도 알림창의 한 방법으로 예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다음은 이제 Q&A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대표님 Q&A 네. 한 번만 짚어주세요. 네. 한번 첫 번째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법 시행령 제15조의 2에 따라 수집 출처 통지와 이용 제공 내역 통지를 함께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네. 제15조의 3에 보면 이용 제공 내역 통지는 정보 주체 거부 시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제외 조항도
수집 출처 통지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나요? 네, 이용 제공 내역 통지에 있어서 이제 정보 주체 거부 시 제외할 수 있는 내용을 두고 있는데요. 이 내용은 이용 제공 내역 통지에 관한 부분에만 있고 수집 출처 통지에 관한 부분은 이런 내용이 규정돼 있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 내용은 이용 제공 내역 통지에 관해서만 이제 적용이 된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이용 제공 내역 통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사유 중 공공기관, 법인의 임직원 또는 개인의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는 어떤 상황을 말하는 것인가요? 이거는 이용 제공 내역 통지의 의의를 조금 같이 함께 살펴보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용 제공 내역 통지를 하는 이유는 이제 정보 주체의 권리 보장을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B2B 관계에 있어서 사업자와 사업자 간에 이제 수집한 개인 정보에 대해서는 이용 제공 내역 통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이 예외 조항이 규정된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기업이 기업을 만나서 명함을 제공받거나 이런 정보들에 있어서는 그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할 때 이제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 예외 조항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예외 조항에서 임직원이 있었는데요. 네. 추가적으로 좀 질문을 드리면 네. 시행령 제15조의 3, 제2항, 2호에 따르면 개인정보 처리자가 업무 수행을 위해 그에 소속된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해당 정보 주체는 법 제20조의 2, 제1항에 따라 네. 통지의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네. 이때 퇴직자의 경우도 개인정보 이용 제공 내역의 통지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가요? 네, 비록 이제 퇴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소속되었던 임직원으로서 그 지위에 기반돼서 이 개인정보가 수집되었다면 개인정보를 보유 이용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소속된 임직원에 준해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으로 봐서 이제 통지 대상에서 제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네. 정보 주체가 이용 제공 내역 통지를 거부한 후에 다시 요청한 경우에 이용 제공 내역을 다시 통지해 주셔야 되나요? 네,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 당연한 부분인데요. 네. 네. 정보 주체가 거부 의사를 표현했다가 다시 이제 이용 제공 내역을 통지해 줄 것을 의사를 표현한 경우에 있어서는 네, 다시 그 요청에 응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네. 유사한 질문으로서 네. 정보 주체의 거부가 가능하다는 사실은 어떻게 안내해야 할까요? 통지할 때 통지를 거부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시거나 이제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기재한 개인정보 보호 업무 그리고 이제 관련 보충 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연락처 등을 안내하는 방법을 통해 이제 활용해서 안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수집 출처나 이용 제공 내역 통지를 하는 경우 정해진 기간, 예를 들어서 3개월 이내나 또는 뭐 연일에 네. 그 정해진 기간 내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알림창을 통해서 통지하면 해당 기간 내에 정보 주체가 접속하지 않는 경우 네. 이럴 경우가 있을 거죠. 네. 경우가 있을 텐데 이 경우 법적으로 위반에 해당할까요? 이거는 이제 법적으로 보면 통지 기간을 정보 주체가 인식한 것을 기준으로 볼 건지 아니면 개인정보 처리자가 그런 통지의 기능을 마련한 것을 기준으로 볼지에 대한 판단의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안내서가 그 기준을 이제 제시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안내서 내용을 살펴보면 정해진 기간 내에 통지하되 해당 기간이 지나서 정보 주체가 접속했다 하더라도 이제 정보 주체가 언제든 확인할 수 있도록 알림창을 유지한다면 통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다시 말하면 이제 정보 주체가 인식한 것을 기반으로 통지 시기를 이제 준수한 것을 보지 않고 그런 기능을 마련한 것을 기준으로 이제 이행 여부를 판단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마지막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행이 신용정보법 제35조에 기반해서 개인 신용정보의 이용 및 제공 사실을 상시적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개인 신용정보 조회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경우에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이용 제공 내역 통지를 별도로 해야 하나요? 네, 이제 기존에 은행이 이제 신용정보보호법에 따라서 정보 주체가 개인 신용정보의 이용 및 제공 사실을 조회할 수 있도록 개인 신용정보 조회 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는 개인 신용정보에 관해서는 별도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이용 제공 내역 통지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이제 은행이라고 하더라도 개인 신용 정보 외에
일반적인 이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일반법인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이용 제공 내역 통지를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제가 이용 제공 내역 통지 관련해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